미다스의 손과 같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지지가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치러진 예비선거 결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비서실장이 지지한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후보를 24살에 아직 연방 하원의원 자격 나이도 안 되는 후보가 이겼습니다. 켄터키주와 뉴욕주 주요 예비선거 결과는 바이러스 영향으로 우편 투표가 많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14%포인트나 앞서는 뉴욕타임즈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같은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은 27%인데 비해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은 50%였습니다. 미국 매체가 아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도 여론 결과와 경제, 정치 상황을 종합할 때 오늘 현재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87%라고 전했습니다. 처음으로 공동 선거 기금 모금을 한 바이든 오바마 팀은 $1,100만 모았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를 비롯한 7개 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최악의 입원율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일자리를 어떻게 재정비할지의 청사진은 날이 갈수록 뚜렷해집니다. 화이트칼러 직종도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고 조기 은퇴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 등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2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4월의 전망보다 그림자가 더 짙어졌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인 입국 금지안을 마련 중입니다. 한 남자가 16년 사이를 두고 남편과 아내 사이인 부부로부터 장기를, 생명을 선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오늘 한국에서는 벌써 6월 25일이기 때문에 6.25네요. 요즘 미국과 한국, 또 미국과 북한, 한국과 북한 관계를 볼 때 6.25를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그 시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아주 강하게 나왔던 것을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군사 어떤 그 대치 내지는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걷어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한국 언론을 통해서 미국 뉴스를 접하시는 분이라면 많이 듣지 못한 뉴스부터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메리칸 드림이기 때문에요. 공화당에 어제 승리한 한 청년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이 청년은 대통령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승리한 것은 아메리칸 드림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론조사 결과는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방향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보콜로 한 그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지금 백악관의 비서실장이 여러 번 바뀌어서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크 메도우 그 백악관 그 비서실장이 지난해 말쯤 돼서 내가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 하원 의원인데 재선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때 사람들은 저 사람 백악관 비서실장 자리 갈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백악관 비서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이 사람이 3월 초에 예비선거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치렀는데 그 직전에 사임을 하고 본인이 이제 한 사람을 지지를 했고 그리고 그 본인이 지지한 사람을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트위터에 지지를 받은 사람이 당선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62세의 비즈니스 워먼입니다. 부동산 회사를 하는 사람인데 린다 베넷이라고 바로 지금 백악관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마크 메도우즈의 그 와이프의 친구고요. 대통령이 며칠 전에도 이 사람을 꼭 찍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나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은 선거에서 득을 볼 것이요 나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그 힘겨운 그 2020년 선거철을 맞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대통령도 이 여성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3월 달에 예비선거에서는 이제 로스캐롤라이나 룰에 따르면 두 사람 다 30% 지지를 받지 못해서 완전히 그 무주공산이 된 지역인 거예요. 갑자기 그 연방 하원 의원이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가버렸으니까 12명이 출마를 했으니 누가 30%를 갖겠어요? 해서 이 가장 많이 받은 두 사람이 어제 다시 선거를 치렀는데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24살의 메디슨 커톤이라는 배 아래는 하반신은 지금 그 마비가 돼서 쓸 수가 없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선거 캠페인을 했고 18살 때부터 하반신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18살 때 이미 병원비 빚이 300만 달러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그 홈스쿨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일을 하는 24살입니다. 미국에서요. 연방 하원 의원으로 일을 시작하려면 25살이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선이 만약에 된다면 본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이겨서 당선이 된다면은 당선될 가능성 높고요. 아직도 공화당 지역이니까요. 그러면 내년 1월 1일이 되면 1월 달이 되면 선서할 때쯤 되면은 의회가 개원할 때가 되면은 25살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 그 후보를 누르고 본인이 공화당에서 후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의 정치적으로는 뉴커머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청년이라고 말이 나오네요.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대통령이 지지를 하고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지지를 한 린다 베넷이라는 인물이 뭐 텍사스주의 상원 의원인 테드 크루즈라든가 당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경우는 미국 사람들이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일단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팩에서 지원한 사람도 있고 공화당이지만 왠지 공화당스럽지 않은 랜드 폴 같은 그런 그 상원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바로 이 정치 아직 해본 적이 없는 메디슨 커톤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 후보도 트럼프 대통령 팬이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 휠체어에 타고 있으면서도 그 총기 소지의 자유를 굉장히 그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말 장총, 완전히 프로페셔널 사냥총 있죠? 프로페셔널 사냥총에 옷에 뭐 사냥 도구 다 이렇게 하고 휠체어를 타고도 총 들고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11월 달에 그 민주당의 후보가 전에 그 군의 검찰관이었던 그 모 데이비스라는 후보인데 이 사람이랑 싸워서 이기면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젊은 연방 하원 의원이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정말 젊었을 때 연방에 진출한 사람이 많죠. 조 바이든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리고 지금 그 뉴욕에 지금은 이제 이미 세월이 지나서 30살이 됐네요. 28살 때 그 알렉산더 오카시오 콜테스도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는 24살이에요, 지금. 11월 달 되면 25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인데 본인이 어떻게 선거 캠페인을 했는가 하면은 나 트럼프 대통령 너무 좋아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받지 못했으니까 하면서 헬스케어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공화당도 지금 헬스케어 말만 하지 실제로 나 같은 사람이 18살 때 300만 달러 빚을 져야지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지 않느냐. 나는 나의 경험으로 열정도 있고 해결을 하겠다 해서요. 퍼센테이지도 65.9% 대 34.1% 대통령과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지원한 사람과 몇 퍼센트예요? 지금 30% 이상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 정도 되면 바람이 민주당 후보가 이기기 굉장히 힘들겠다 하는 건데 이 청년이요. 18살 때였습니다. 봄방학인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제 플로리다주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면 되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친구들과 친구가 운전하는 SUV에서 운전하던 친구도 졸고 본인도 뒷좌석에서 졸고 하는데 사고가 나서
뭐 프리웨이에서 그냥 그 가운데를 벽을 들이받아서 일부 친구는 얼만큼 많이 다치고 이 청년은 아마 자동차 안에서 졸았는데 다리를 아마 위에 조금 올려놓고 졸았는가 봐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온 가족이 플로리다주, 본인의 집은 노스캐롤라이나인데 다 너무너무 피리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는가, 그 전까지는 인생이 이보다 좋을 수는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럭비인 것 같아요. 막 이 운동선수 이런 모습으로 본인이 이제 하이스쿨 다닐 때까지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 봄방학 때에 그 자동차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발목, 골반 다친 거 당연하고요. 신장, 심지어는 장기가 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가슴까지 다 치고 올라갔고요. 폐도 망가졌고, 말도 아주 오랜 동안 하지 못해서 수화를 배웠어야지 될 그럴 정도랍니다. 다치지 않은 곳이라고는 머리밖에 없었어요, 몸에서. 그래서 정말 오랜 동안 병원에 있다가 노스캐롤라이나 집으로 갔고, 척추를 당연히 다쳤고요. 해서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방문한 곳 가운데 한 군데가 칙필라. 이 청년이 14살 때부터 칙필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그래서 칙필라에 갔더니 칙필라에서 본인이 그 일할 때의 그 매니저였던 그 매니저가 이렇게 허그를 하면서 그 서로의 그 감정의 오고감은 말씀 안 드려도 다 느끼시겠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 내가 병원비도 갚아야지 되니까 부동산 투자 이런 것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그 연설가로서 그 모티베이셔널 그 스피커겠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막 꿈도 주고 희망도 주고 트럼프 지지를 하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는 받지 못했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파이터는 파이터지만 생명에 대한, 본인을 지키기 위한 파이터 해서 사람들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대통령이 지지를 했고, 그리고 그 의석을 갖고 있었던 의원인 대통령의 현 비서실장이 지지를 했어도 30% 이상 포인트 차로 이 청년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청년을 The guy with the big smile in the wheelchair, 휠체어 속에서 크게 웃고 있는 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첫 번째는 아메리칸 드림.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다스의 손과 같은 그런 그 지지하는 것이 이제는 효력을 잃어가는 것인가,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점입니다. 어제 그 선거 결과, 어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저는 근데 이 청년의 스토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 청년의 스토리부터 말씀드렸어요. 왜 또 이 청년의 스토리가 좋으냐면, 제가 오늘의 미국을 진행하면서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오늘의 미국의 많은 모습을, 이 청년과 같은 스토리를, 그런 것들을 전해드리고 싶다. 실제로 오늘도 결국은 여러분들께 시간상 못 전해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레이티스트 뉴스부터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NPR 방송과 한국의 한 그 여성이 오랜 동안 본인이 이제 그 동성애자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동성애자라는 것을 고백을 한 뒤에 교회 목사님의 반응이 어땠는가. 한국에 가서도 어떤 그 동성애자에 관한 그런 활동을 하면 한국 사람들이 죽어라, 죽어, 나가 죽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도 있고, 지금 이제 드리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맡겠다고 하지만, 그 드리머로 제일 처음 정말 대단한 장학금을 받은 한인, 지금 의대 그 주니어죠, 가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스토리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이 지난 거의 4년 동안, 3년 반 동안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휩싸여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통령이 등장을 해서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하고,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신이 탄생을 했어. 인간 신이 하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말할 수 없이 싫어해서, 저도 이 뉴스를 하면서
그 뉴스의 테두리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소리 저런 얘기 미국의 트렌드 세계의 트렌드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만 하나도 못 전해드린 것을 바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공화당의 후보로 확정이 된 이름 못 외웁니다. 또 바로 누굽니까? 메디슨 카우손이라는 당선자의 스토리를 오늘 전해드리면서 선거가 11월 달에 끝나고 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지 않고 다른 후보가 당선되든지 상관없이 오늘의 미국에서는 그 이후에는 물론 1, 2개월은 뭐 그 정치 뉴스를 많이 전해드려야지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들의 살아가는 스토리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스토리를 맨 앞에 전해드렸습니다. 다른 거 그냥 뒤에 정리하는 게 낫겠어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사회와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아주 의미 있는 미국의 정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같은 변화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오늘의 미국이니까 미국의 각 지역에서 있었던 예비 선거에서 중요한 것 그저 한 30초 정도로 정리를 하자면요. 말씀드렸었던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요. 은퇴한 해병대 중령 조종사 에이미 맥그레스 여성입니다. 이분이 조금 다른 민주당의 주 하원 의원보다 앞서가기는 하는데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과 부통령과 측근에서 우편 투표 안 된다, 우편 투표는 사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우편 투표를 다 하게 되고요. 캘리포니아주는 지난번 예비선거 때 74%가 우편 투표를 했고요. 대통령도 우편 투표, 부통령도 우편 투표. 그리고 또 누구죠? 백악관의 대변인도 우편투표. 다 우편투표들 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은 하면서 다른 사람 보러는 하지 말라고 해요. 이것도 언젠가 한번 제가 팩트체크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우편투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투표장에 직접 가서 투표한 것만으로는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이미 맥그레스가 이긴다면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11월 달에 굉장히 불편한 선거를 치르게 될 것 같고요. 뉴욕에서는 정말 수십 년 동안 정치인 그 자리를 갖고 있었던 엘리어트 엥겔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표가 됐지만 우편 개표 결과가 나와야지 되기 때문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었던 자말 바우맨에게 지고 있어요. 여기는 많이 지고 있네요. 한 30%, 25%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래서 결과는 좀 봐야지 되고요. 어제 사실 중요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오바마 대 트럼프 이렇게 보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11월 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심판의 결과로 나온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어제부터 이제 조 바이든 후보와 같이 선거 유세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많은 분들께서 왜 바이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느냐, 바이든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뉴스잖아요. 뉴스는 지금 발생되는 뉴스라는데 조 바이든 후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별로 전해드릴 뉴스가 없는 겁니다. 그게 민주당에선 좋아할 수도 있고요. 나서면 실수가 많아지기도 하니까 바이든 후보가 지금까지 보였던 것으로는. 그래서 어제는요. 이제 바이든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4월 달이었던가요?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같이 공동 선거기금 모금을 했는데 모금을 시작하기 전에 400만 달러가 모였고 그리고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15달러 내는 사람, 1000달러 내는 사람 돈 내고 인터넷에서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데 우선 풀풀이 작은 돈을 낸 사람이 한 760만 달러 정도 됐고요. 17만 5천 명이 참여를 했답니다. 돈 내고
그 인터넷에서. 그리고 나머지 큰 기부자가 작아요. 340만 달러 해서 약 1100만 달러가 됐는데 티켓이 말씀드린 것처럼 15달러부터 1000달러까지 됐고요. 캠페인 시작하고 바이든 후보가 하루 모금액으로서는 최고고 5월 달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보다 많이 모금을 했고요. 역시 그 바이든 후보보다는 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느냐에 사람들이 훨씬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뭐 영감을 주는 얘기를 했죠. 평소에 얘기하는 대로. 이 정치 과정이라는 게 체인지를 원할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모든 사람을 다 원하는 만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젊은이들이요, 정의와 공평함에 대한 소리를 내야지 된다. 뭐 이런 게 다 마찬가지 얘기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지금 현재의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과 과학을 무시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법무부를 정치화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미국인이 어떤 또 다른 미국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지 된다던가 그렇게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여론조사 결과는 물론 뉴욕타임즈의 여론조사 결과이긴 합니다. 뉴욕타임즈와 그 시에나 칼리지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누구를 찍겠느냐 50% 대 36%로 바이든 후보가 14%포인트 많았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팍스뉴스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50% 대 38%. CNN의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한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 그래서 수치보다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많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다. 뭐 지지도가 최고다. 공화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시위가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많이 걸리고 뭐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그들을 치어업 해준다던가 아니면 컴패션을 보여준다던가 공감 능력을 보여준다던가 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이의 지지율이 최고로 높아졌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른 얘기고요.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히스패닉계 사이에서 점점 차이가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중년 이상의 그 남자 중년 이상 백인 사이에선 지지도가 비슷하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비슷한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아야지 지난번 선거와 비교해 보면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공화당이 이길 때 결정적인 표가 남자 중년 이상 이렇게 되잖아요. 팍스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바이든이 많이 따라잡았다.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이 뭐 대학을 졸업한 공화당의 여성들, 백인 여성, 대학 졸업한 공화당 백인 여성이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치렀을 때는 출구조사 결과 힐러리 클린턴이 여자잖아요. 여자니까 7포인트 앞섰는데 지금 39포인트, 39%포인트 바이든이 앞선다는 이런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종 문제를 겪으면서 몇 개월 사이에 확 그 격차가 벌어지는 것인데 또 65세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단단한 지지층인데 65세 이상의 백인 5분의 2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5분의 3은 지지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를 봤는데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에 힐러리 클린턴을 아주 몇몇 그 예상이라기보다 어쩌다가 맞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는데 그때의 그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힐러리 클린턴이 너무 불호감도가 높은 겁니다. 왜 그렇게 주는 것 없이 미운지 모르겠다고 여자고 남자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불호감도가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하거나 어떤 여론조사 결과 보면 더 높았거든요.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나 정말 싫어. I hate him 50%. I hate 조 바이든 27%
밖에 안 나옵니다. 조 바이든이 좀 불안해 보이긴 하고 능력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물밥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긴 하지만 I really hate him 하는 사람은 27%밖에 안 돼요. I really hate 트럼프 하는 사람은 50%.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반대로 나 정말로 바이든 좋아. 26%. 나 정말로 바이든 좋아. 아니, 트럼프 좋아. 27%. 여기서는 1%포인트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코노미스트가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미국 언론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의 여러 가지 그 분석 같은 것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CNBC 방송이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전해드렸었던 내용이고 오늘도 그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았더군요. 왜냐하면 이코노미스트가 날마다 이 트래킹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CNBC가 이코노미스트를 인용을 해서 미국의 선거 현재 주소가 어디냐 하는 것을 보도한 것을 또 드러지 리포트가 또다시 링크를 걸어놨는데 현재요. 선거인단표 270표가 필요한데 바이든이 341표, 한 표 늘어났네요. 며칠 전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표 197표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와서 이코노미스트는요. 인텔리전스 유닛이라고 해서 이코노미스트가 원래 그 정보가 좀 많거든요. 세계 각 나라에 대한 정보도. 왜냐하면 영국의 정보국이 어찌 보면 미국의 정보국보다 더 강한 곳이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가 너무 오래된 신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의 인텔리전스 유닛 EIU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지금 뭐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분위기, 팩트 같은 것을 다 미국의 각 주별로 분석을 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보니까 위스콘신도 어찌 보면 위스콘신마저도 바이든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까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자세히는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저희는 이제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계산을 하잖아요. 만약에 미네소타를 이기면 위스콘신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바이든이 또 위스콘신에 집중하고 있기도 하고요. 결론은 현재로는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87% 그것도 아주 큰 표 차이로 이것은 미국의 여론 전문가 네이 실버와도 비슷한 거죠.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을 사실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애리조나에 가서 선거 유세를 한 것 보면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종 그 차별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마음이 반반 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두 가지 이슈 똑같이 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혀 관심 없으신 분들은 뭐 그냥 열외로 하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애리조나에 가서 멕시코에 벽을 쌓고 있어. 뭐 한 3마일인가 밖에 못 쌓대요. 거기. 벽을 쌓아서 이민을 막아야지 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비자 같은 거 새로운 비자 이제는 그냥 일용직뿐만이 아니라 아주 전문직 비자들도 다 막아야지 돼 라고 하고 실제로 행정명령을 발동하거든요. 이게 조금 그 유권자들과 거리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는데 애리조나주도 마찬가지예요. 77% 늘어났는데 지난 일주일 사이에. 그런데 마스크 안 쓰고 어제 무슨 뭐 두림자도 들어가고 시리자도 들어가고 두림시리죠. 99% 기계를 설치해서 바이러스를 막는다 하는데 그런데 왜 그 고소하지 말라고 하는지 교회 그 교회에서 꽉 찼는데 학생들이 주도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를 한 그 꽉 찼는데 마스크 쓴 사람은 거의 없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안에서도 계속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앤드류 잭슨 동상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 지금 시위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역사를 미워한다. 우리의 가치를 미워한다. 미국이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미워한다. 앤드류 잭슨 동상을 없애버려야지 된다는 것은 전체주의자나 독재자나 지금 미국의 시위대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편 투표하면 부정선거한다는 얘기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설을 하는데 보통 이제 시간 이렇게 정해놓으면 트럼프 대통령 늦게 등장하거든요. 지난번에 그 오클라호마 털사에선 사람들이 너무 안 모여서 다른 때보다 더 늦게 등장을 했었고 늦게 등장을 하는데 어제는 일찍 등장했어요. 원래 예정 시간보다 10분 일찍. 왜 어제는 그 10분 일찍 등장을 했냐면요. 그 팍스에서 존 볼튼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존 볼튼 인터뷰 보지 말고 내 거 봐라. 뭐 이런 형태로 어제 해서 지금 그 공화당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좀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다 잡힌 듯 아닌 듯 이렇게 하는 것이 전략이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인종 문제, 시위대를 대하는 것이 또 사람들이 보잖아요, 현장에서. 거기서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어제 그 애리조나에서도 교회 밖에서 평화적인 시위는 이제 평화적으로 바뀌었어요. 아주 일부를 빼고는. 그래서 평화적으로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시위 진압대가 폭동 진압대 그런 형태로 옷을 입고 계속 이제 물러나라 해서, 그러면 시위대가 뒤로 이제 경찰이 말하는 대로 더 물러나는데도 방패를 들고는 시위대를 계속 쫓아가고 과잉 진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국적으로 과잉 진압이 가능한 곳에서 과잉 진압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법무부에서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법무부가 지금 뭐 시위대까지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해서 이런 시위대에 대한 또 인종차별 시위를 보는 시각 같은 것도 대통령의 인기를 떨어뜨리는데 상당히 그 영향을 미친다 하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미처 못 전해드리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지금 법무부와 어제도 청문회에서 한 그 부검사가 등장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법무부가 너무 정치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그 친구인 로저 스톤스뿐만이 아니라 마이클 플린도 지금 연방 그 항소법원에서 3대2의 판결로 기각해라 하고 그 판사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2명은 공화당 판사였고 항소법원 판사가, 1명은 이제 민주당이 임명을 한 그런 그 판사였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미국의 법이 좋게 만들어준다. 그것도 연방 법무장관이 앞장서서 노골적으로, 그리고는 대통령의 그 측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검사장을, 뉴욕의 검사장을, 그것도 뉴욕의 지방법원의 검사장을 하루아침에 금요일 밤에 해고시켜버리고, 금요일 밤에 그러한 그 현 정권의 정권이 볼 때 못마땅한 사람을 해고시켜버리는 것을 대학살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리처드 닉슨이 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비겁하게 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이너스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슬리피조, 이런 형태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별명을 붙이는 것을 처음에는 사람들이 시원하다, 아주 기분 좋아, 트럼프니까 저렇지 하고 좋게 봐줬는데 이제는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단단하게 신처럼 모시는 지지자들은 변함이 없지만 이코노미스트도 지적을 하고 CNBC도 지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달 선거에서 본인을 신처럼 모시는 그 강력한 본드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지지자의 표만 갖고는 당선되기 힘듭니다. 넓혀가야지 되는데, 무당파 이쪽으로 넓혀가야지 되는데 지금 그것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고요. 정치 얘기 이 정도 하죠. 잠시 뒤에 아주 중요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닥터 앤서니 파우치를 포함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들이요. 특히 이제 백악관에서 태스크 포스를 만들었는데 그 태스크 포스의 헤드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몇 주일 동안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이에 미국의 뭐 20몇 개 주에서 26개, 29개까지도 보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것이 병원의 입원율, 그 다음에 사망률, 단순 확진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입원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주가 7개 주거든요. 캘리포니아주, 텍사스, 애리조나 어제 대통령이 갔었던, 알칸소, 노스캐롤라이나 어제 선거 24살 그 공화당 그 청년 당선된 공화당의 후보가 된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앤드류 잭슨의 주 이런 주인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어제 거의 그 3,900명 정도가 입원을 했습니다. 지난번 피크 때가 4월 며칠이었었죠? 29일이었는데 그 피크 때보다도 병원 입원율이 5.9%나 높았고
더 중요한 것은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어제 1200명 정도는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병상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텍사스주의 경우는 올 타임 하이예요. 24시간 사이에 확진자가 5,400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뭐 테스트만 많이 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텍사스의 주지사가 주 전체적으로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진 않았지만 뭐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 로컬 하니까 도시 지역 뭐 어스틴 뭐 휴스턴 이런 데서는 하라고 쓰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주지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스크 거리두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건요 가능하면 꼭 필요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얼 데이 때 늘어나서 6월 초에 이제 메모리얼 데이 끝나고 확실하게 늘어나는 것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텍사스의 주지사가 도저히 우리 주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이게 퍼지고 있습니다. Please, please. 바깥에 제발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확진이 점점 늘어날 경우는 지금 비즈니스 오픈들 하고 있는데 오픈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다시 닫는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텍사스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IMF가 오늘 아침에 발표하기를 지난 4월 달에 올해 무슨 뭐 전체적으로 그 경제가 한 뭐 3%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4월 달에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4.9% 돈으로 따지면 12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인구의 97%가 삶이 아주 척박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것도 이제 G7 국가, 미국처럼 잘 사는 국가를 포함을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IMF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각 나라마다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 재정적인 지원을 걷어내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지금은 타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민주당 정치인 전부 경기 부양책 같은 것도 마련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미국의 일자리를 어떻게 바꿔놓는가. 이제는 대강들 짐작을 다 하고 계시는데 그 짐작이 사실로 되는 겁니다. 딜리버리 워커들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동안 뭐 아마존, 월마트, 또 뭐 인스타카트, 뭐 음식 딜리버리 해주고 하는 이런 데가 한 70만 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나서 일자리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당연히 짐작하시는 대로 청소업계, 또 소독업계, 뭐 건축 이런 곳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고요. 대신에 이제 고통받는 것은 당연히 뭐 우버라든가 무슨 뭐 승무원들도 힘들겠네요. 승무원들도 비행기 편수도 줄어들고 하니까 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요리사분들, 전에는 뭐 요리사 두 분이 계셨다면 한 분만 계셔도 되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큰 식당 같은 경우는 다 나오라고 했는데 자리를 못 채우니까 그러면 종업원 그 비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그냥 투고만 하겠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세컨, 서드 요리사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호텔, 소매업소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문을 닫는 곳이 분명히 늘어나겠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희망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 희망을 현실에 대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 아직까지 뭐 집세니 뭐 이런 것들 뭐 어차피 나중에 내야 되긴 하지만 당장 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 빚이 탕감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결국은 빚이니까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날 테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을 장기적으로 보자면요. 지금까지는 뭐 소수인종 또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결국은 같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먹이사슬처럼 돼서 공기를 같이 호흡해요. 그 한 동네에 부자들이 뭐 위에 살고 그 부자들의 집을 청소해 주는 사람들이 아래 살고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런 그 아래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들이 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화이트 칼러 일자리도 없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레이오프를 많이 당하실 거죠.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레이오프를 해야지 된다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그럴 확률이 더 높잖아요. 본인도 위험해서 아유 3년 더 일하려고 하다가 지금 은퇴하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회사 차원에서도 이렇게 조기 은퇴를 하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것이 또 미국의 그 레이버 마켓에 그다지 좋은 뉴스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건 웬일이랍니까? 아니 유럽연합이 미국을 지금 거부하는 몸짓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머지않아서 아마 일어날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결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상치 않아서 동부 쪽에서 먼저 시작됐고 어느 정도 안정돼 간다 했는데 커네디컷, 뉴저지, 뉴욕주가 다른 주, 특히 이제 핫스팟에서 그쪽 주로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14일 자가격리해라 하는 것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람들이 여름에 뭐 올해는 조금 덜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수백만 명 이상이 유럽으로 가죠. 뭐 가족들도 방문하고 여행할 겸 가는데 그런데 유럽연합이 7월 1일부터 이제 국가 간에 어떤 그 교류를 막았던 그 문을 트는데 그 문을 트면서 미국을 예외로 두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무슨 중국이라든가 그 몇몇 나라가 있어요. 아주 후진 나라들. 죄송합니다. 제가 나라가 후진 게 어디 있겠어요. 저의 이 기본 이거를 탓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후지다고 말하는 그런 나라들, 뭐 독재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나라들과 미국이 지금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브라질, 차이나와 같이 해서 그럴 만한 게 지금 유럽에서는 그 감염률이 인구 10만 명당 16명 정도가 되는데 미국은 10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도 미국에서도 지난번에 그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 맞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전에는 미국에 대해서 무조건 호의적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그렇지 않아. 물론 벨기에에서 하는 유럽연합의 이 조치가 각각 국가마다 모두 의무적으로 미국 사람들 받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징적으로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더니 이런 대우를 받는 날이 오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그 폼페오 뭐 오늘은 CNN과 인터뷰를 하고 어제는 팍스와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하는데 너무 바빠요. 바쁜데 인터뷰할 때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 다 합니다. He said, she said예요. 그냥 볼튼 책은 볼튼 책이에요. 볼튼의 의견입니다. 볼튼의 시각으로 본 것이고 나머지는 볼튼 말이 맞다 틀리다 할 것도 없어요. 볼튼이 본 시각이니까. 그리고 그 시각이 참이다 아니다도 동전의 양면이랑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볼튼이라는 사람이 워낙에 무슨 거짓말을 지어서 말하는 사람 이런 평판은 아니거든요. 그냥 진실을 말하는 사람. 다만 그 진실이 본인의 관점에서 볼 때 진실이기 때문이고 그것은 볼튼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이유고 하는데 제가 재밌는 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는 다 he said, she said인데 마이크 폼페오에 대해서 참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더군요. 폼페오가 본인이 말한 것처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마이크 pompeo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참 안 됐어. 그리고 그 사람 정말 비겁해. 예스맨이야. 완전한 예스맨인데 본인의 생각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데도 그런데도 전혀 그 앞에선 yes, yes sir, yes sir 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본인에게 노트에다가 써서 뭐 그러니까 아무튼 이 폼페오와 이 존 볼튼의 그 개인 성향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사회와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 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한 남성이요 16년을 사이에 두고 한 번은 그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장기를 췌장과 신장인가요 기증을 받았고 이식받았고 그리고 16년 뒤에는 그 남성이 숨졌어요. 미망인으로부터 또 다른 신장을 이식을 받아서 본인은 생명을 갖게 됐는데
이게 2004년도에 한 남성이 이제 35살의 남성이 숨졌어요. 그럴 때 이제 장기 기증을 다 서약을 했기 때문에 기증자에게 갔죠. 췌장과 신장이. 그러면서 이 미망인과 계속 연결을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언젠가부터 본인의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했는데 미망인이 내가 할게 하는데 농담인 줄 알았대요. 농담이 아닌 거예요. 의사가 해보니까 퍼펙트 매치인 거예요. 두 사람 다 회복이 돼서 지금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